예, 기상청장 김종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한국기후변화학회 10주년을 맞이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동안의 학회의 노고를 지향하면서 앞으로도 무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특히 기후학회 변화 학회를 거신 우리 이동근 회장님, 그리고 와서 보니까 우리 전임 고민환 청장님과 남재지 청장님도 계시고 또 김정욱 농수성장위원장님과 김상현 우리들 이사장님 이렇게 만나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기후변화에 대한 고수들 앞에서 제가 기후변화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쫄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후변화 대응은 기후변화 과학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우리 기상청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1919년 1월 10일 날 아마 기후변화를 하시는 분들은 크게 관심이 없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상은 기후하고 클라이메이트하고 웨더가 있는데 이 부분 주로 웨더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크게 관심 없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센세이션한 일입니다. 성층권 돌연 소금 발생이 2019년 1월 10일 날 발생을 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급성 변화를 겪고 있는 북극 상공의 성층권의 온도가 보시는 바와 같이 영하 75도였던 것이 영하 10도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곳곳에 한파가 발생하는 등 굉장히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층권 돌연 소문이라는 특이한 기상은 앞으로도 가끔씩 발생할 것 같은데 이것도 또한 기후변화의 한 패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성층권 돌연 소문이 생기게 되면 정상적인 이 제트스트림 변화가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제트스트림이 약해지면은 상층권에 있는 이 북극의 찬 공기가 남쪽으로 쳐져서 이 기상현상의 변화를 줍니다. 특히 이 돌연소문으로 인해서 영국 같은 경우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영하 50도까지 내려가는 한파가 일어나고 또 이 호주 같은 경우는 영상 50도 이상 올라가는 굉장히 무더운 날씨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2012년에 한국은 1월 17일 발생했는데 이때 서울의 아침 최저 온도가 영하 17도까지 떨어지는 굉장히 이상 현상을 유발을 했습니다. 이렇듯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장기적인 이 변화도 있지만 우리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기상변화도 굉장히 심각하게 영향을 줍니다. WMO가 지금 현재 2018년도에 발표를 했는데 지난 4년간 전 지구 평균기온 역대 가장 높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전 지구 평균기온이 한 지난 22년 모두 나타났는데 그 중에 15년, 16년, 17년 이 4년 동안 가장 많이 기온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약 산업혁명 이후로 전 지구가 2018년도에 약 1.8%까지 상승을 했고 2018년도는 이 전 기간 동안에 사유를 기록한 만큼 굉장히 높은 기온을 나타내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33년까지는 약 0.85 정도 상승했고 이 기간 동안 해수면 상승이 약 한 19cm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또 지난 34년간 북극 해빙 면적도 약 한 3.5 내지 4.1% 정도 감소를 해서 오늘 장기 예보를 할 때 보니까 지금도 북극에 있는 해빙이 계속적으로 줄어들면서 지금 현재 이상 기온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2018년도 글로벌 리스크 보고에 의하면 1번, 2번, 3번은 다 자연재해에 의한 부분입니다. 특히 자연재해와 또 자연재해로 인한 기후변화 대응 실패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이 예기치 못한 기상재해가 아까 우리 산림청에도 보고드렸지만 농림축산업이라든지 보건, 유통, 전력 이런 많은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의 약 80%가 기상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내용들이
속속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 경제 글로벌 리스크의 가장 큰 요인은 기후변화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구온난화 및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계속 증가함으로 인해서 사회 경제적 피해도 굉장히 크고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미국 유니온 컨설턴트 사이언스 리스트들이 이상기후의 뉴노멀이라는 논문을 씁니다. 그래서 이상이 이제는 새로운 정상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2013년도에 석정경제연구소에서도 공짜의 행시는 이제 더 이상 없다. 그리고 2014년 미국의 국무장관도 기후변화는 가장 무서운 살상무기다 이렇게 설명할 만큼 기후변화가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접근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발생 빈도의 시기를 보더라도 지금 그림 2000년도부터 2010년도 사이에 이 자연재해가 주로 홍수 피해가 굉장히 크게 증가되고 있고 또 이 전지구 평균기온 평균 편차 시기를 보시더라도 2000년부터 2020년 사이에 온도가 계속 북상하고 있는 조금도 고르져가고 있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 또는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안전에도 기후변화 리스크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기후변화의 위협이 다양한 경로로 해서 이 사회 경제적 위협의 파급력가 굉장히 증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위협이 보시는 것 같이 보건이나 건강 불안 이런 상태로 가게 되면 정부나 개인에게 전염병이나 질병관리 비용이 증가되고 있고 개인한테는 고용이 감소되는 그런 형태로 돼서 생산성이 저하되는 이런 형태의 기후변화가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위험을 주기도 합니다. 기후변화 리스크의 어떤 내용은 2019년 6월 18일 CBS에서 발표를 했는데 오늘 참석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국가기후환경변화학회 운영위원장이신 안병욱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보수 연구팀에서는 2050년도 기후 난민 약간 10억 명이 일어날 만큼 핵정전급 위기가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10억 명 이상의 기후 난민이 문명을 파괴하고 하게 되고 현재 최후까지는 기후 변화가 2040년이나 50년 정도가 되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긴 했는데 현재 2030년까지 당겨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만큼 빠른 속도로 접근을 하고 있고 또 2019년 6월 19일 날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서도 기온이 미도 올라가게 되면 전쟁 위험이 13% 높아지고 있고 4도 상승하게 되면 한 26% 정도로 높아진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2030년 되면 국가별 기후변화의 전체적 위험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주로 동아시아 쪽에 많은 부분들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후변화 현황 중에 우리나라는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는가 현황이 볼수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논문에 또 스스로 연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라고 생각되지만 현재 전주구 영등기온이 한 0.85도 정도 상승했고 우리나라는 한 6대 도시가 강릉, 서울, 인천, 대구, 부산, 목표 중에는 영평균기온이 약 1.8도 정도 상승. 한반도에서 기후변화의 진행 속도가 전지구 평균보다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육대 도시의 기온 장기 변화율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최고기온, 최저기온, 연평균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특히 연평균 기온이 10년 사이에 0.18도까지 상승했고 특이한 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최저기온이 최고기온보다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굉장히 심하게 떨어지는 체조 기온은 잘 나타나지 않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6대 도시의 기온 장기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최근 30년과 각 30년을 비교해보면 여름은 한 19일 정도 길어지고 겨울은 18일 정도 짧아지며 봄과 여름은 각각 13일과 12일 일찍 시작되고 가을과 겨울은 각각 9일과 5일 늦게 시작되는 이런 귀각적 계절 길이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 예측을 합니다. 강수량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강수 밀변 수는 그렇게 변하지 않는데 연강수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집중호우가 계속 발생할 것이라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장마전선이 북상을 했는데 보통 장마전선이 북상할 때는 이 열대성 저기압 T나 TS가 지금 현재 접근하지 않는데 오늘 장마 북상을 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열대성 저기압이 오르면서 계속 많은 강수량을 내려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00mm 가까운 비가 내렸었는데 이런 계절적 변동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집중호우의 추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도 기후변화에 따라서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익히 잘 아시겠지만 2018년도 세계 기후변화도 똑같습니다. 미국에서 유럽에서 지금 현재도 금년 6월달에 지금 현재 유럽에는 계속 고온 현상이 발생해서 독일, 프랑스, 스위스 쪽은 굉장히 고온 현상 때문에 힘들게 지내고 있는데 미국의 이상기온 허리케인 산불 대형 피해가 계속 속출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구의 기후 변화 현상의 한 패턴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익히 잘 아시겠지만 이런 기후 변화에 대해서 기상청의 역할을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상청에서는 지상 기온 상승이나 대기 연집 온도 변화 등 관측에 근거한 기후 시스템을 감시하는 게 기상청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온실가스 등 배경 대기를 관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관문, 안면도, 부산, 울릉도, 독도 등 기후 변화 감지소를 설치해서 지금 감시를 하고 있고 특히 우리 전임 청장님께서 준비하셨던 이상기후 감시팀을 만들어서 폭염이라든지 폭설, 장마 이런 형태의 이상기후를 현재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기후 예측을 하기 위해서 우리 APCC를 운영하고 있는데 온실가스 농도 실화에 따라서 미래 전망을 산출해서 동아시아뿐만 아니고 우리 국내로 자료를 제공을 하고 합니다. 최근에 APCC를 좀 개선해서 동아시아뿐만 아니고 온난화의 기후 변화에 대한 변화를 많이 좀 제공하자고 해서 우리 APCC 원장님께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장기 예보를 생산을 통해서 산업 등 장기 계획 준비에 지원을 하려고도 합니다. 현재 익히 잘 아시겠지만 작년 18년 10월 1일 날 IPCC를 우리 대한민국에서 개최를 해서 이 IPCC 보고서를 채택까지 할 만큼 이 영향도 있었고 또 그동안 IPCC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기후변화에 관련된 많은 학자분들이 참석하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기후변화 과학입니다. 우리 기상청에 기후과학국이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기상청에 예보국도 있지만 또 기후과학국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하는 모든 일들은 기후과학국에서 지금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후변화를 감시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농도 등 지구 대기 감시하는 관측소가 4군데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면도하고 부산, 울릉도, 독도, 포항에 지금 현재 위치해서 온실가스, 반응가스, 에어로졸, 또 성층권 오존, 자외선 이런 부분들을 관측해서 자료를 제공하고 연구하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농도의 변화를 보면 우리 안면도에 있는
가축소에 있어는 우리나라의 412 ppm 정도 증가를 하고 전 지구적으로는 405.5 ppm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연간 전 지구에 비해서 조금 더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아메리카는 2.3 ppm 정도 되고 전 지구는 2.2 ppm 정도 돼서 이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증가 속도가 전 지구에 비해서 조금 더 높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지구 대기 감시를 종합기후 변화 감시 체제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또 배경에는 기후 변화 원인 결과 영향들을 따른 정책 결정을 한반도와 전 지구에서 종합적인 기후 변화 감시의 업무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배경하에서 우리 종합기후 변화 감시 체제로 전환을 하고 서비스 방향도 2021년도까지 선진국의 90% 수준이 되는 약 35개 요소종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핵심 기후 변수는 한 50개가 되는데 미국에는 약 39개가 미국은 가축하고 있고 우리 지금 현재 2021년까지 35개 정도 제공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기후 변화 감시 보고서를 매년 발간해서 제공하려고 하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연도별 서비스 계획을 보면 2019년도에는 대기 쪽에 질소도 산업으로 가고 이산화황, 이산화탄소 수증기 물량 적설 이런 부분이 되고 2020년부터 21년 해양부터는 해양 산성도나 플랑크톤, 염류해 이런 부분들을 감축해서 서비스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IPCC 보고는 2013부터 14년 사이에 이제 5차 평가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2021년부터 22년까지 제6차 평가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들 기상청에서 이 부분에 많은 R&D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IPCC 보고서의 AR5의 2013년 전망을 보면 RCP 8.5 기준입니다. 해수면은 한 63cm 정도 올라갈 걸로 예상되고 강수량은 지역부 짜리에서 차이가 크지만 온도는 약 3.7도까지 상승을 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남한은 전 지구부에다 상당히 좀 높습니다. 열대야는 3.8에서 45.2일 정도로 열대야가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폭염일수도 35.5일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강수량도 13.2%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온도 4.4 정도, 4.4도 정도 상승하겠습니다. 그래서 AR6된 2021년쯤 되면 이 지금 현재 2013년도에 나왔던 AR5에서 어떻게 변화될지는 여러분들이 연구를 좀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갖고 있는 평균온도 3도가 상승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이 시뮬레이션이 되어 있는 것을 자료를 가져와 봤습니다. 기온이 3도 상승하는 수 이상에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가장 격렬한 기후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People don't yet realize the changes that we're talking about could really lead to a different planet. 바다의 온도가 계속 상승하면서 새로운 기후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엘니뇨입니다. 하지만 기온이 3도 상승하면 이런 극단적인 상황은 일상이 됩니다. 아마 이 그림은 2014년 정도에 일본의 쓰나미 나타났을 때 이런 현상이 아마 벌써서 겁니다. 앞으로 인류 현상에 한 극단적 기후는 거의 일상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적응 대책 지원을 저희들이 기상청에서는 국가기후변화 적응 대책 체계로 목표와 비전과 목표 적응 원칙을 쓰고 4대 정책 부분의 16가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청에서는
과학적 위험 관리를 위해서 기후변화 감시 예보 시스템 구축과 한국형 기후 시나리오 작성, 기후 영향 모니터를 통해서 지자체 적응 대책 세우 이행 계획을 제공하도록 이렇게 자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부분별로 기후변화 적응 대책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농업지대 봄가물에 대한 취약성 평가를 해서 제공할 것이고, 방제 부분에서도 기후변화에 따른 산사태 취약성의 정량적 평가 기준을 설정해서 제공할 계획입니다. 마찬가지로 산림 분야에서도 RCP 8.5에 의한 중부지방 소나무 적지 분포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제공할 계획입니다. 기후변화 전망 정보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 자료는 기후정보 포털이 요 앞에 이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쪽에 들어가시면 전지구, 한반도, 남한 상세해서 공간 해상도 135km에서부터 1km까지 공간 해상도를 해서 우리가 정보의 종류를 따라서 좀 제공을 할 테니까 많이 활용해서 좋은 결과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변화 전망 분석 보고서도 계속 작성해서 이 PDP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한국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도 작성해서 지금 현재 제공할 텐데, 한국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 보완편이 한국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 2020으로 해서 명칭 개성해서 좀 제공할 계획이고, 그거는 현재 아까 말씀하신 PCC하고 기상청이 발간하면 환경부하고 기상청이 공동으로 2020년도에 발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 연구하실 때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기후정보 포털이 홈페이지인데 가장 큰 거는 종합기후변화 감시 정보하고 기후변화 시나리오, 그다음에 1에서 3개월 기상 전망들 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구하실 때 많은 자료들 우리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후서비스 포럼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늘 세종대 총장께서 지금 현재 위원장을 하고 계시는 이 기후서비스 포럼을 금년도 처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사회적 역할이 좀 부족하다라고 해서 기존 기후과학 관점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국가사회적 파급력과 큰 현상을 좀 소홀했던 부분이 있어서 기후서비스 포럼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소통 부족했던 소통 부족한 부분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모아서 소통을 좀 통해서 기상청이 갖고 있는 기후에 필요한 부분들을 좀 더 보완을 하자, 이런 부분에서 기후서비스 포럼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과학 정보론과 기후서비스 수요와 현안 등을 모아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청의 역할을 좀 강화하고 소통 체계를 제공하고 홍보를 강화해서 한반도에 있는 기후 변화에 대한 부분을 국민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신규 체제 성패는 과학과 적응 감축 분야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후변화 과학에 대한 우리 기상청이 하고 있는 감시와 예측, 이 부분은 기상청의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겠지만 기후변화 영향과 적응 부분은 아까 좀 전에 산림청장도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분야가 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변화의 영향 적용, 그 다음에 완화 감축 이런 부분과 저희들이 갖고 있는 감시와 예측 이런 부분을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할 때에 한반도에 접근하고 있는 또 전 세계적 직면해 있는 기후 변화에 대한 우리의 생존이 아마 더 기후 변화로부터 감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